안녕하십니까. 수능영어는 저희다 영초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수능어법 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어법 문제 정답률은 41%,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였고요. 우리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이 정답이다. 최근 5개년 수능어법 안에서 반드시 내가 보는 수능 문제의 어법이 나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 보시면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수능 문제 밑줄 1번 볼게요. 1번 봤더니 대시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 항상 어법 문제 출발은 밑줄부터 먼저 보는 거 잊지 마세요. 밑줄 먼저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들어갈 때는 탁 보면 이거겠구나 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일단 대시 나왔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선 용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잖아. 여러분들은 보통 대 나오면 관계대명사 아니야? 불완전한 문장? 접속사면 완전한 문장?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시라는 놈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that of, those of에서 비교대상 명사로도 쓰이고요. 또 지시사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동사 다음에 접속사, 또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또 관계부사 대신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동격의 that, 우리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의 접속사 that, 그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강조금은 굉장히 용법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that에 밑줄 쳐져 있을 때는 뒤에 가서 완전 불완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푸냐면 바로 앞을 먼저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세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무조건 바로 앞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앞을 본다. 바로 앞을 본다. 자, 바로 앞을 봤을 때 그 안에 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앞을 보여요. 그리고 실전에서는요, 한 번만 더 가서 호응 구조 있나 봅니다. 자, 호응 구조가 있나 봅니다. 자, 호응 구조라는 거는 딱 두 가지만 체킹하면 돼요. 앞에 it is나 so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라. 왜? it is가 있을 경우에는 it is that에서 강조 구문이나 가주어, 진주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so가 나왔을 경우는 해석상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가 되면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보통 틀릴 일이 없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호응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말 보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앞에 명사가 나왔을 때 that은 거의 틀릴 일이 없어요. 관계대명사 that, 아니면 동격의 that,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완전하면 동격으로 취급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앞에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자, 앞에 동사가 나왔을 경우에 that은요, 명사절 접속사 that입니다. 그 동사가 일반 동사가 되었던 비동사가 나왔던 명사절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앞에가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 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동사가 나와 있는데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that을 뭘로 바꿔주면 돼요? 명사절 접속사 was로 바꿔주면 돼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1번 문제도, 자, 앞을 봤더니 비동사가 나와 있고요. 앞에 가서 it is나 so가 있는지 호응 구조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해서 이 so를 보고 so that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so하고 that은 여기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보세요. 자, 앞에 갔더니 이놈이 주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그래놓고 여기 수식어입니다. 나의 정보원들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에디투는 전치사에 뭐에 관해서? 왜 패션이 그토록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동사 다음에 대시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뒤에 한번 가볼까요? 그것이, 즉 패션이 일종의 연극적 의상을 구성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 that 잘 썼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1번은 접속사 that, 명사절 접속사 that 하자가 없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대면 밑줄 쳐져 있죠. 자, 요거 결과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이 2번인데요. 요거는 2020학년도 수능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돌고 돕니다. 내가 보는 시험을 기준으로 5개년 안에 있는 기출문제들만 잘 봐주신다면 수능어법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020학년도 수능 문제는 itself가 나왔는데 선생님 itself하고 them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얘는 셀프니까 제기대명사인데 얘는 뭐 대명사의 수일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왜 같은 문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험 문제예요. 댐에 밑을 쳐져 있다. 자, 댐에 밑을 쳐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 개념을 is로 잡아놓는다 그러면 이건 대명사의 수일치고요. themselves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제기대명사랑 연관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처럼 혹시 대미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대명사의 수일치. 대명사의 수일치, 또 하나는 제기대명사.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명사의 수일치는 앞에 가서 해석해서 단수면 is를 써야 되고요. 복수면 them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제기대명사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봤대 이 동작의 주체가 대상인 목적어랑 같을 경우에 self를 쓰는 건데요. 요거 제기대명사는 좀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든 왼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자, 동사를 찾고요. 동사의 주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체와 목적어가 같으면 self를 쓰는 게 제기대명사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them이냐, themselves냐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자, 그럼 왼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를 찾으세요. 그게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작의 주체를 찾아서 해석상 요놈과 요놈이 같으면 self 쓴다 이겁니다. 이걸 제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주어랑 같은 경우에요. 자, 요걸 제기대명사라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한번 접근해서 풀어볼게요. 자, them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걸 그냥 대명사의 수일치로 생각하고 앞에 가서 어떤 복수명사 봤는지 찾아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얘는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them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themselves를 생각해 놓고 왼쪽에 있는 동사가 present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동작의 주체는 people이에요. people.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요게 주어, 동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them이 이상이 없으려면 이 주체랑 them은 같은 사람이면 themselves를 써야 되는데 얘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people이 아니란 얘기고 앞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를 받겠다는 얘기잖아. 만약 이제 오답으로 볼 경우에는 예로 받는다고 쳐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옷은 무엇의 일부냐면 사람들이 세상에 옷을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래. 자, 다시 해석을 했더니 옷은요 사람들이 세상에 옷을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때 them은 앞에 있는 close라는 복수 명사를 받는 게 아니라 동작의 주체인 people과 그죠?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서로 같아야지만 되거든요. 그럼 내용상 사람들이 세상에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일부가 옷이라고요. 선생님도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왔지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직업이 이런 경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구나.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 1번 다시 2번 요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주체랑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랑 같을 경우에는 복수니까 themselves를 써준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them으로 써버리면 자, 보세요.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동작을 중심으로 이 주체랑 목적어랑 같을 때 self를 쓰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self 쓰면 안 돼요. 그냥 them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them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주체랑 틀리다는 얘기잖아. 그럼 틀리면은 them이 받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옷을 보여주는 방식의 일부가 옷이다. 말이 안 되고요. 결국은 주체랑 같아야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에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themselves로 바꾸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이 3번 문제는요. 진짜 2021학년도 수능 문장하고 아예 단어까지 똑같아요. 단어까지. 그리고 문제 성향도 완전 똑같아요. 자, 이렇게 기출문제만 공부했어도 3번 같은 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associate란 단어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이 동사의 의미가 뭐죠? 뭐 연관시키다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데요. 일단 이 동사는요, 패턴 동사예요. 항상 쓰일 때는 어떻게 써요? A with B 해서
A를 B와 연관시키다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 얘하고 얘가 이렇게 붙어버린다라는 얘기는 요 놈이 수동이 돼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with가 붙어버린다는 얘기는 여기는 항상 일일 수밖에 수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자체만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다만 동사가 없으면 비동사를 넣어서 동사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동사가 존재하면 그냥 이 자체로 하자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정석대로 풀어보면요. 자, 어쨌든 associate는 동사니까 우리 동사의 ed에 밑줄 쳐져 있을 때는 잘 보세요. 동사의 ed에 밑줄 쳐져 있을 때는 얘는 동사의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사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동사부터 찾는다. 자, 만약에 동사가 존재하면은 동사가 존재하면은 너는 ing, pp 능동수동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사 문제의 핵심은 수식받는 말이 주체가 되는 거죠. 다시. 자, ing와 ed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앞에 봤더니 동사가 존재를 하고 있네요. 자, 동사가 존재한다면은 너는 분사 문제니까 앞에 일단 명사 있나 보시고요. 앞에 명사 있으면 요 수식받는 말이 주체가 돼서 얘가 하다라는 능동이면 다시 말하면 뒤에 목적어 있나 보시면 편하고요. 되다라는 수동이면 pp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런 거 좀 꼼꼼하게 더 공부하고 싶으면 선생님 핵심어법 난에 보면 과거분사, 현재분사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갑시다. 자, 3번 문제로 가서요. 일단 동사부터 찾으러 가봅시다. 자, 표현의 한 형태로서 패션은 해놓고 이 동사 나왔네요. 그죠? 호스트 오브 하면 밑에 써있죠. 다수의 모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다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접속사가 있으면 또 동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볼까요? 자, 근데 홈마담에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네요. 그러면 우리 enable은 패턴, enable 목적어 to니까 목적어가 to 하도록 할 수 있게 하다. 개인들로 하여금 의미를 재창조하도록 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럼 동사 나왔으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분사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종류의 특별한 옷과 관련된 의미에서 이 의미가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수동이니까 associated 잘 썼어요. 맞죠? 그래서 2021학년도 수능 문제랑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단어까지 똑같아요. 자,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맞추라고 준 문제, 좀 안 좋게 말하면 성의 없는 문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3번이었고요. 자, 4번 문제도 딱 며칠만 보면 무슨 문제예요? 부사 문제였죠? 자, 요것도 2021학년도 수능 문제랑 똑같아요. 2021학년도 수능 문제도 부사 나와 있고요. remains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동사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형용사 부사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은요. 왼쪽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를 찾습니다. 자, 다시. 형용사하고 부사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왼쪽으로 일단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패턴을 많이 이용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make 나오면 우리 알다시피 makes me happy 해가지고 그죠? 목적어 다음에 여기 형용사 쓴다. 뭐 keep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는 것처럼 동사의 패턴을 이용합니다. 근데 그 왼쪽에 있는 동사가 특히 비동사인 경우, 자, 왼쪽에 있는 동사가 봤더니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와 있다. 비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끝나버리면 당연히 비동사의 보호니까 형용사를 써야 되지만 함정일 수 있기 때문에 비동사가 밑줄 앞에 존재할 경우에는 잠깐 없다고 치고 뒤를 보셔야 돼요. 왜냐면 비동사의 보호로서 이미 형용사나 이미 pp가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답은 부사밖에 못 쓰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 이런 게 없다 그러면 형용사 보호를 써야 되고요. 또 예전 수능 문제, 평가 문제 중에서는 아예 비동사가 있다라고 쓰여서 부사가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그 해당 문제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비동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 뒤 단어까지 확인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형용사, 부사 기본 역할은 다 알잖아. 형용사는 명사, 수식, 보호.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다 수식. 맞지?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렇게 되게 길어 보이는데요. 자, 콜론이나 세미콜론 나오면 앞에 거 무시.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
자, 부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왼쪽에 동사 있나 봤더니 비동사 나왔어. 자, 비동사 나왔으면 잠깐 남겨두고 뒤에부터 보라고 그랬어. 자, 뒤에 봤더니 뭐 나와 있어? PP 나와 있네? 그러면 그대로 문장이 끝나버렸어. 옷이 구매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다른 게 들어갈 게 없어.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문장이 완전하니까 보충해 줄 말도 필요 없고 명사를 시켜야 되는데 명사도 없고 그러니까 옷은 구매될 수 있어. 어떻게? 저렴하게 구매될 수 있다라는 동작을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 됐죠? 그래서 4번 하자 없네요. 자,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에 ing 밑줄 쳐져 있습니다. 우리 ing 밑줄 나왔을 경우에 접근하는 방법은요. 앞에 특히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이 콤마 하나 때문에 문제의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자, 요거는 바로 전년도 2022년도 수능 문제에서 똑같이 한번 문제가 나와줬어요. 그죠? 콤마 다음에 ing.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전년도 기출문제만 풀어봤어도 그냥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콤마가 중요합니다. 우리 콤마 다음에 ing, ed에 밑줄 쳐져 있을 때는요. 자, 보세요. 콤마 다음에 ing나 ed에 밑줄 쳐져 있을 때는요. 무조건 앞에 주어 동사 있는지 확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 있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주어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자, 주어 동사가 존재한다 그러면 요 주체가 요 동작의 주체이면서도 요 동작의 주체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관계가 능수동이 되는 거야. 얘가 하다라고 하는 능동이면 ing, 뒤에 목적어 있는지만 봐주면 되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pp 써주면 됩니다. 해석상.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절의 주어가 주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무조건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문장 전체가 요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나 복잡해요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콤마 다음에 ing 나오면 앞에 주어 동사 있나 확인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뒤에 목적어 있으면 명사 있으면 ing 명사 없으면 ed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콤마 ing니까 앞에 주어 동사 있나 볼까요? 자, 앞에 봤더니 패션은 또한 에이전시를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에서는 이 단어 좀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동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g가 나왔으니까 그럼 패션이 뒤에 봤더니 행위를 위한 공간을 오픈업 열어준다라고 했으니까 패션이 공간을 열어주는 목적어 존재하니까 능동으로 ing 잘 썼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은 분사구문 문제였습니다. 자, 수능 어법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막 공을 들여서 시간을 엄청 들이고 막 어법 책을 사서 막 한 권, 두 권 책을 보고 그 정도의 성질은 아니에요. 구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5개년 정도 수능 평가만 잘 공부하시고 문제 푸는 방법만 잊어먹지 않는다면 어법 문제는 좀 무조건 맞추는 문제, 시간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뭐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